자의반 타의반 진출했을 때는 정성껏 하면 되지 않겠나, 진실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어색하고 좀 여러 가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도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 한다면 지난번 초선 때 어떤 요령, 초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가성비 높은 그런 의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년간 어떤 좋은 역할을 했는지 단수 공천을 받는 그 배경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되게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좀 어필도 강하고 이런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SNS 활동도 저조하고 그래서 당으로부터도 좀 눈치도 보이고 또 스스로도 좀 이렇게 좀 그랬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SNS 활발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냥 뚜벅뚜벅 호시우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신 많은 걸 잘하지는 못했지만 진실되게 정성껏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선 때 못한 것 있잖아요. 그걸 잘 이룰 수 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또 못한 것 좀 잘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천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한 예산을 내고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여기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6, 7월 되면 결정돼서 하반기 되면 예산 부서로 넘어가서 뭐 연말에는 예산으로 결정되는데 이미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천시가 개입하자.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 행정이 예산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부천시하고 소통을 원활히 해서 내년에 후원사이 뭐냐, 각 우리 부천에 8명의 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파트별로 책임을 짓고 현안사항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뭐 무슨 예결위에 부탁하고 뭐 예산 때 부탁할 게 아니라 봄 초부터 정책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좀 해나가자. 경기도가 각 분야를 상임위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 활동에 부천시의 어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부천시의 시범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역할을 하면 이제 초선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는 부천시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원도심이 제일 당면 문제가 뭐냐면 주차난이에요. 도하고 어떤 매칭하고 해서 도에서 좀 예산을 많이 좀 가져와서 어떤 주차장 건립을 좀 한다든가 주차 타워를 좀 만들어 주신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제 마음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4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환경위원회를 활동을 하니까 우리 생활과 엄청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주거 문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도시공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 지역구가 전부 모두가 다 원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임위로 안 옮기고 그냥 좀 터득한 이 지식을 활용하고자 그냥 도시환경위원회 4년 동안 생활했는데요. 그거 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그 조례도 거의 대부분이
그 원도심에 관련된 그런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 뭐 아니면 유휴지 내지는 도시 공원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에서 가장 큰 현안이죠. 그리고 도의원들한테 조금씩 주어지는 그 특별 조정 교부금 특조도 이 주차장 문제는 용이하게 이렇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년 동안 하면서 특조나 이런 것들로 그걸 통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좀 돈을 가져왔는데, 그때는 그냥 뭐였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개발을 하는 쪽으로,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뭐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제법 개발되고 있대. 저희 지역구에도 상공회도 앞에 지금 한 200 몇십 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원미산 밑에 거기 주차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신곡 행정복지센터 부근에도 어디다 해야 하는 것이 문제지만 지금 우민 아파트 뒤쪽에. 예, 그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학교 운동장 지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직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임기 내 학교 운동장 지하를 하나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민해서 보완도 필요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 어떤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개선을 하시면 꼭 하고 싶은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같이 운동장 지하화라든가 이런 문제, 좋은 예 같은 거. 주차장 확보하고요. 그리고 뭐 지역구 일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택시 쉼터, 요즘에 뭡니까? 요즘에는 이제 택시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로 인해서 택시가 빈차로 사람만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 태우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운 쪽에 콜하는 상황이 확률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하시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가장이고 우리 누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택시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개인 택시 쪽에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택시 휴게실 이런 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뭐냐면 다른 시군, 부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예산이 작은 그런 시군도 그런 복지시설이 있다 하는데, 부천은 아직 그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발전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좀 택시 분야도 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 도시에도 이 생물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도시가 탄생해서 성장하고 노회되고 노후화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순환을 하는데, 도시도 순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환 과정에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좀 4년 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 와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작은 빌라든 뭐 좀 넓은 땅을 가지신 분들이든 하나하나가 자기들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재산이 걸린 건데, 이것이 그 합의를 보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재개발하면 옛날에 했던 뭐 헌집주께 헌집 주면 새집 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려면 저기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정부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서 그런 정도의 노력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제 생각할 때는 이 공동체 옛날 우리 추억 기억 속에 아련했던 그 동네의 구성원들끼리 어떤 이웃이라는 그 마을 공동체가 향수가 있는데 도시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골목도 있고 멋도 있고 학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 가 있는 친구도 있건데 그러한 구도심이라고 그런 그 공동체적 이웃이 딱 형성된 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거 무시된 채 그냥 경제적 가치에만 막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은 참 어딘가 아쉽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되면서 그런 정신은 보존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 형태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분들이 유리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례로 제정했던 것들 중에 뭐 가로주택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뭐 면적 가지고 제약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면적도 좀 자유롭게 좀 넓히자 이런 것도 제안해서 그다음에 그분들 그거 옮기는 동안에 그 금융 비용 어디 가서 뭐 이사하고 뭐 돈을 좀 빌리고 할 때 금융 비용 다는 뭐지만 금융 비용 정도는 일부 그다음에 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금융 비용 어려운 그 금융 비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소중한 돈이거든요. 정말 희망이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좀 그늘진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거 챙겨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가 복지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지의 종류는 많고 어느 정도 자꾸 복지가 이제 향상되어 가고 우리나라 예산이 약 40%까지 복지비가 올라가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도 삶의 질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복지비가 새는 부분 보면 왜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듯이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 가짜 그 저기 무슨 뭐 실손보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짜 복지 비용이 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이렇게 느낌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투명하고 섬세하게 설계하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정책들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선에 다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복지가 집행되고 선정되고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이 있고 다른 모든 정책들이 가로주택 사업을 하든 도시 재개발을 하든 다 그분들의 인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분들의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의 어떤 매너리즘 파괴, 혁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은 항상 의원을 하기 전부터도 숙제였고 화두였습니다. 이게. 이제 도의원님이시면서 부천 시민이 있잖아요. 광역동 네. 광역동 그 원상 회복 행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역동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근데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게 양측 얘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못 들어봤어요. 지금 광역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광역동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대략 행정이 빨라진다. 구청이 10개 생긴다. 그래서 공무원 자리도 늘어나고 주민들 불편은 하나도 없고 권한이 이렇게 분산돼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좋다. 이렇게 그리고 예산도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으니 그 정도로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근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다들. 예, 다는 아니고 이제 제일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동네에서 있던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동네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10개 단체 정도가 각 동별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의식, 이런 끈끈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관심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참여와 희생과 솔선수범, 봉사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그 공백을 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손을 다 못 미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광역동에서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별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간이 없어요. 게이트 볼장뿐 아니라 부천시에 지금 생활체육에 축구든 야구든 뭐 게이트 볼장이든 아니면 파크 골프든 정말 구장이 절대 태부적이라서 지금 다른 지자체가 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뭐 구장을 자꾸 만들다 하시는데 이 원민구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어쨌든 당선이 되셔야 뭐 구슬을 깨는 것이니까요. 지금 상대방의 경쟁하실 분이 결정이 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선이신데 그와 관해서 주민들께 간곡하게 당선을 위한 또 그런 인사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의외에 있기 때문에 이성구 도의원님을 우리가 찍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치인은 지금 다른 여러 직군이라고 해야 되는지 집단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임에 분명한데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성껏 진실되게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인정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순응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대략 이렇게 소문이든 뭐 하면 나시지 않겠나. 아니면 SNS는 좀 부족하더라도 홍보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눈 팔거나 무능하지는 않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받은 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면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그냥 생각합니다.